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니티 코리아에서 에반젤리즘 본부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메타버스와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마케팅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유니티에 들어오기 전에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등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실무 작업을 쭉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제한된 시간이나마 같이 생각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케이스, 그리고 이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 그리고 기반 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순서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메타버스의 합성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거의 모르시는 분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굳이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작년 가을, 겨울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메타버스 관련된 기사라든지 정보라든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 가지고도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그 주제를 처음에 좀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제가 보는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는 이 메타버스가 학제적으로 어떤 게 정의다, 이게 맞는 거다 틀린 거다, 이걸 정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현상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벌어지고 있는 실제 돈의 흐름이라든지 성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뭐 올바른 메타버스도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라든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정보를 보면은 메타버스를 보는 시각이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한 3가지 정도의 시각은 이 메타버스를 하나의 그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실감 미디어로서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으신데, 이 3가지 시각들이 전부 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업계에 계시는가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 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온라인 세상에서 서로 머물면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이뤄내는 경제적 가치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실감 미디어 쪽 업계에서는 이 메타버스가 결국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진정한 메타버스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포토리얼리스틱하고 사진 같은 그런 그래픽과 표현에 투자를 해야 된다, 기술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그 방향성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록체인 그 기술들이 뭔가 비전은 많이 우리한테 좀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위는 그렇게 아직 크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상사회다라고 하니까 이거 하고 블록체인, 요즘 또 이렇게 핫한 NFT라는 개념도 있죠. 그걸 합쳐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대표적인 업계 좀 테크 리더 분들의 이야기, 메타버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그걸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스위니 에픽 게임즈 CEO시죠.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의 되게 유명한 사례가 되는 게임을 갖다가 이제 만든 그 회사의 CEO신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되게 기술 회사의 CEO이심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 아주 첨단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기술보다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포켓몬고를 만든 나이언틱 CEO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AR 게임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현실하고 그리고 가상의 데이터, 가상의 그래픽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AR을 통해 가지고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떤 메타버스의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상장해서 아주 화제를 많이 모았었던 로블록스 CEO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흥미로운 어떤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메타버스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실제처럼 보이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실제처럼 느껴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은 그 느낌의 한 부분들이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느낌, 필링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각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사실 그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느껴지는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그 느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유니티에서는 이런 그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메타버스 게임,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실제로 유니티 기술 가지고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광의 좀 넓은 의미로 메타버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어쨌든 창작자가 없으면은 사실은 돌아가기 힘든 구조고요. 엄청나게 많은 취향과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재미거리로 채워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조금 이따가 조금 제가 사례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놀거리 들이 무척 많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는 누구나 창작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소비자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플레이어 아니면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또 하나의 이름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어져 왔어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는 또 한 번 인터넷의 이용 방법을 갖다가 변화를 주는 거고 개선을 시켜주는 거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제일 방금 그 이야기는 이제 에드워드 마틴이라고 저희 프로덕트 매니저 분이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존 리치 텔러 씨는 이제 우리 유니티 그 헤드쿼터의 CEO신데 조금 더 앞서 나가가지고요. 지금 메타버스의 한 요소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AR이나 VR 헤드셋이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이 뭐 그 대중화되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그런 헤드셋들이 많이 좀 널리 퍼지고 있는데 그런 헤드셋들이 지금은 아직 니치 마켓이라든지 이렇게 좀 작은 규모로밖에 이용이 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한 10년 안에 지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일반적인 게임 콘솔처럼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게임이나 기존의 서비스들이 한 번씩 다 이게 문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IT라든지 아니면 이 산업계들이 힘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산업들, 게임 말고 다른 산업들에서도 게임 라이크 인터랙티비티, 그러니까 게임과 비슷한 흡사한 느낌의 어떤 재미와 피드백을 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다른 산업군에서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보상 체계가 있는 창작 생태계로 인해 가지고 가상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아까 저기 로블록스의 예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로블록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가고 있죠. 거기서. 그리고 이런 그 보상 체계, 창작 생태계, 가상 경제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그 위에 약간 여유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HMD라든지 AR 글래스 같은 새로운 컨텐츠 소비 행태를 가능하게 하는 디바이스들이 더 널리 퍼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술과 그리고 그 창작 생태계를 합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조합한 그런 통합 서비스들이 널리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지금 현상은 약간 기시감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90년대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포털 붐 같은 것들도 좀 기억이 나고요. 그때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포털 한 번씩 다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포털이 인터넷의 미래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다 나름대로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지금 남은 건 이제 몇 개밖에 없는 상태죠. 그리고 앱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에는 뭐 게임 앱을 갖다 많이 다운 받으셨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게 되니까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조합들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통합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지금 그 메타버스라는 것은 아바타라든지 아니면 3D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한 게임 문법들하고 다른 산업들하고 같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진짜 메타버스 맞냐, 가짜 메타버스 아니냐, 혹은 유사 메타버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순혈주의라고 하나요? 약간은 조금 더 완벽한 메타버스를 논의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뇌에다가 이렇게 전극 꽂아가지고 완전히
다이렉트로 우리가 그 피드백, 시각적인 피드백이라든지 촉각적인 피드백을 줘야지 그게 매트릭스고 그게 진짜 메타버스다. 그 전까지는 다 유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의나 이상 같은 거는 사실은 전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어떤 이상적인 메타버스의 종국적인 형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튜 볼이라고 이제 그 투자자분이신데 작년에 이런 메타버스의 정의를 갖다가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온라인 세상인데 이 온라인 세상은 절대 서버가 꺼지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캡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100명 들어가면은 서버가 이렇게 그 방이 딱 닫힌다든지 아니면 뭐 500명 들어가면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이런 제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무한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공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흔히들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가상 경제 시스템이 점점 발달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경험, 그리고 상호 이용 가능한 데이터, 사용자 제작 콘텐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의 성공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보셨던 이런 여러 가지 데피니션 중에서 일부만 차용을 해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지금 뭐 4천만 개가 넘는 게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유저들이 직접 만든 게임들이고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툴을 가지고 그리고 이 로블록스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그 제일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 도둑과 경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 만든 창작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쓰게 되는 유저들이 쓰는 그 로벅스라는 가상화폐의 그 27% 정도를 다 이제 만든 크리에이터가 가져가게 돼요. 27%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약 25억을 번다고 합니다. 26억인가 그 정도를.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경제들이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인수해가지고 계속 서비스를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는 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이제 그 미니 게임의 개수는 약 10억 개 이상. 이것도 대부분 다 외부에서 창작자들이 직접 만든 것들이죠. 이걸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게임 만드시는 분들도 서비스 만드시는 분들,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공급을 할까? 근데 만들어서 컨텐츠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컨텐츠를 공급하면은요 한 달쯤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일주일 만에 다 소진이 된대요.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게임을 빨리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막 휴가 갔던 사람들 다시 불러와가지고 또 업데이트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만드시는 거죠. 툴을 갖다가 아예 사용자한테 주자. 그러면 더 다양한 취향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블록스의 제일브레이크 같은 게임은요. 너무너무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누가 한번 시작할 때 도둑 정해지고 경찰 정해지면은 쫓아가서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순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회사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나 단순한 게임이고 BM도 확실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뭔가 파라미터도 많이 끼워 넣어야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약간은 너무 심플한 게임들이 어린이들한테는 인기가 좋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는 골목에 가가지고 딱지치기도 하고 뭐 저기 술래잡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갖다 이 안에서 하고 싶은데 요즘 다른 게임들은 너무 복잡해요. 아바타 만드는 것도 복잡하고 뭐 결제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런데 요 안에서는 그런 단순한 게임들이 많아서 요즘 그 로블록스 유저들의 10대가 뭐 한 80-90%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인기 비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유저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참 중요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런 3D 공간, 게임과 같은 3D 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더 기존에 우리가 흔히 보던 페이지 기반의 인터넷에 비해 가지고 더 몰입도를 올리고 몰입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온라인 환경 안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와 밸류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열심히 찾고 있는 가장 이제
그 유명한 회사가 페이스북이 되겠죠. 페이스북은 VR 기반의 그 오큘러스 퀘스트 2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VR 기반의 호라이즌이라는 가상 공간, 페이스북의 가상 공간 버전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보면은 유저가 직접 뭔가 나무라든지 아니면 돌이라든지 언덕 같은 거를 주워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자기가 멋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다가 다른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놀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은 이렇게 광고로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광고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유저의 그 데이터, 뭐 어떤 그 취향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타겟 광고를 갖다가 잘 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VR 같은 경우에는 음성 그리고 어떤 그 몸의 제스처, 키, 사람이 하루 동안 이걸 쓰고 움직이는 운동 범위 그리고 운동한 칼로리, 소모한 칼로리 이런 것들을 생체 데이터들을 다 기록을 할 수 있게 사실은 그렇게 유저 그 어그리먼트 그런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존의 텍스트, 영상, 사진 같은 데이터 플러스 생체 데이터들 움직이는 그 어떤 그 피지컬 데이터들까지 전부 다 같이 이제 모으게 된다 그러면은 페이스북은 아마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제페토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제페토 안에서 명품 브랜드를 갖다가 라이센싱 해가지고 팔고 다른 아이템들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긴 하지만은 제페토 역시 주로 사용자층이 10대에서 20대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10대, 20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고요. 이 MZ세대는 저희 아들도 이제 MZ세대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스마트패드, 스마트폰을 갖다가 들고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화면을 드래그 해가지고 정보를 찾고 이런 것보다 캐릭터를 움직여가지고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그런 세대가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주류가 돼가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입을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가상 공간 안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으면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지금 사실은 보여주기 시작한 게 작년에 저희 그 유니티 코리아하고 같이 유나이트 서울이라는 요 이벤트를 갖다가 같이 기획을 하면서 조금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시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매년마다 이 유나이트 서울이라는 개발자 회의 같은 거를 개발자 회의를 원래 코엑스 여기를 빌려서 되게 큰 규모로 했었습니다. 한번 하면은 개발자분들이 5,000명 넘게 오시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런 걸 갖다 할 수가 없게 됐었죠. 그래서 이걸 근데 계속 우리가 영상 기반의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이 축제의 느낌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제페토한테 연락을 해서 제페토는 어차피 유니티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이전 버전이었던 그 스노우라는 AR 채팅 앱을 만들 때부터 저희랑 계속 기술 지원을 해드리면서 개발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가상 공간에서 우리 컨퍼런스를 한번 진행해봅시다라고 제안을 드려가지고 근데 처음 이런 일을 해보는 거니까 그 안에는 이런 새로운 가상 공간을 만드는 사람도 그 직원 중에는 별로 없고 그리고 이런 일을 갖다가 뭐 KPI로 누가 잡아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그 좀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많은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 컨퍼런스가 성공리에 개최가 됐었고 이거를 갖다가 좀 좋은 케이스로 이제 보시고 다른 어떤 업체 뭐 국내의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상 공간을 우리도 제페토 안에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도 한번 이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느낌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그 현상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그 제페토 안에서 돌아가는 그 우리 그 유나이트 서울 2020 장면을 한번 보고 지나가시죠. 저희가 한 가지 러닝을 배운 게 있는데요. 뭔가 하면 저희는 이렇게 공간만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볼거리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 개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커넥트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맨날 들어가면은
나는 2시에 들어갔는데 나는 9시에 들어갔는데 이러면서 시간들이 안 맞으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밤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할 때는 항상 미더블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약간 이벤트의 이유 그리고 그런 보상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내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페토에서는 이렇게 유저들이 직접 자기가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이런 적극적인 콘텐츠 창작 활동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공간들이 저는 줄 수 있는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까 구찌의 사례도 있었지만은 요건 제가 그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소더비 경매장을 방문한 화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소더비 경매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 환경이 있고 그냥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그 약간은 문턱을 갖다가 쉽게 넘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이 아니면 10대 20대들이 그 안에서 명품을 이렇게 현실에서 사기는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가상의 명품이라도 저렴하게 몇 개를 사다 보면은 그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좀 벽 같은 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 경험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협업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상 공연 같은 이런 다양한 메타버스 시도들이 지금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현장에서의 시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메타버스의 정의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존 레전드 가수죠. 가수가 이제 그 가상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을 한 내용인데, 이게 자선 콘서트였기 때문에 콘서트를 보는 이 관객들도 전부 다 VR 헤드셋을 끼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이제 도네이션 같은 걸 여기서 손에다 올려놓고 날리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하고 기부 금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가상 공간에서 도네이션이 됐지만은 그 목적 자체는 현실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완전히 실사 같은 그런 그래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상 공간을 갖다가 잘 이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SKT에서 만든 점프 VR이고, 요거는 이제 제페토랑 비슷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도 이 공간 안에서 했었고, SKT 신입사원 설명회 같은 것들도 이 공간 안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업 같은 것들도 이제 VR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화면으로 볼 때는 대부분 카메라를 많이 꺼두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바타로 수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인터랙션이 있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쭉 보여드렸던 것들을 간단하게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존에는 인터넷 자체가 왼쪽처럼 문서하고 사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스크롤처럼 이렇게 쭉 우리가 다뤄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바타 기반 그리고 배경 기반 공간 기반으로 나열했을 때 물론 모든 이 스크롤 기반 인터넷의 효율성이라든지 속도 같은 것들을 다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쇼핑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만화를 보는 것처럼 누구랑 같이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이 정보를 누구한테 전해주느냐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 자체보다는 맥락 위주로 컨텍스트 위주로 그리고 개인 활동보다는 공동 활동을 조금 응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맥락 역시 초기에 텍스트 기반 도서관 같은 인터넷에서 현재 어떤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의 인터넷 그리고 향후에는 공간 기반의 놀이터로서의 인터넷으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월드 빌딩이라는 어떻게 그러면 이 공간을 구성할 것인가. 컨텐츠하고 인포메이션 그 정보 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컨텐츠를 큐레이션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메타버스처럼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세계관을 가지고 일관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느냐 하는 월드빌딩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월드빌딩 기술은 게임이라는 온라인 게임이라는 에코시스템이 밑에 깔려 있게 되고요. 그 위에 XR 디바이스 같은 그 실감 디바이스들 그리고 가상 경제 시스템 그리고 게임이라는 순수 오락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장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같은 다른 산업들과의 크로스 인더스트리 조합에 의해 가지고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런 다양한 장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가상 공간에서 뭐 저기 명품 아이템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아이템을 사면은 현물도 배달을 해주고 그 안에서 가상 아이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광고하고 아이템 같은 걸로 주로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아까 제가 그 샘플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 쇼핑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마트 같은 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은 돌아다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쇼핑을 어떤 일이 아니고 오락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해지고 점점 그렇게 되면은 실물 세계하고 경제 단계에서 많이 연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VR 같은 이런 이머시브 디바이스들이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고요. 이 사진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아트웍 작업 같은 걸 하려 그러면은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VR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연령층들한테 아까 보셨던 이런 장년층 분들한테도 쉽게 어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필드에서의 반응들이 많이 있고요. 디지털 휴먼,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분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왔네요.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NPC 그리고 다른 캐릭터하고의 대화 같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내는가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여기 있어 가지고도 지금 보고 계시는 유니티 그 수아라는 디지털 휴먼 캐릭터가 요즘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유니티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조금 드리고요. 모바일 게임들의 한 71%가 지금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고 VR 게임들 중에서도 탑 게임들은 거의 다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만들면은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유니티 같은 경우에 단지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컨텐츠를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솔루션 쪽은 이제 실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쪽이고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그 제페토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크리에이트 섹션의 툴을 가지고 만드는 게 되겠죠. 그 중간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라이브 옵스라고 그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유저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비스 최적화하는 기술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멀티플레이 서버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음성 채팅하는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에즈하고 아이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그 유니티 에즈라는 그 유니티 그 광고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르시겠지만 혹시 그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드몹 다음으로 큰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퍼포먼스 많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인앱 퍼체이스도 같은 프레임 안에서 바로 적용을 시키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좀 하자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미디어를 갖다가 이용을 했던 방법 자체는 아주 고대에는 뭐 음성이라든지 소리만 가지고 문자가 없을 때는 그렇게 이용을 했었다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상이라든지 어떤 그 활자 같은 픽스드된 완전히 고정된 그런 미디어로 우리가 많은 컨텐츠를 전달을 해왔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임 엔진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미디어를 만들게 될 때는 월드 빌딩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공정한 규칙들, 그리고 유저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션 툴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장소를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재미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게임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